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복구 작업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오로지 청년 측 인력 30만 명의 정신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주민의 이탈 2030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들 MZ세대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설 걸 결의한 청년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 폭발적인 탄원 열풍을 긍지 높이 자랑하고 싶고, 또 이들이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할 청년들이다라고 격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찜통더위에 변변한 장비도 없이 선전가요에 맞춰 맨손으로 일하는 게 이 북한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내부 선전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착된 영상 보시면요, 이 북한 청년 남성들은 수해 지역의 뼈대만 남은 건물 옥상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망치질을 하고 있고요. 단발머리 여성들은 들것으로 무너진 건물에 잔재를 옮기는데요. 중장비는 보이지 않고요. 대재앙이 휩쓴 곳을 별천지로 바꾸자는 문구가 새겨진 벽화와 포스터만 보입니다. 한 북한 소식통은 저희 TV조선에 북한이 장비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정신력과 인력에만 의지해서 복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북한 청년들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이 찜통 막사에서 한 달째 지내면서 수해 복구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청년절인 지난달 28일 수해 복구에 투입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평안북도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청년들이 기념일을 맞아 줄다리기와 배구 등 운동을 하며 한때나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뒤로는 숙소로 보이는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천막 내부에는 군내 내무반 같은 형태의 침상이 있고 그 위에는 갠 이불이 쌓여 있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보이지 않는 등 찜통 날씨에 매우 열악한 환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탓인지 공공연하게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수해 복구 전역으로 용약 진출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기 요원들을 만난 간부들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 시절을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명예로운 투쟁에 바쳐가고 있는 청년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입니다. 3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나섰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섰다기보다는 동원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의 수해 복구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북한 수해 지역에는 최소 7개의 이재민 텐트촌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달 넘게 이재민 텐트촌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북한은 수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기구와 러시아, 중국의 물자 지원 제안도 거절하고 모든 걸 자력으로 해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청년들에게 총 4,400여 세대 살림집, 즉 주택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톱다운 패턴이었지만 요즘에는 2030 MZ 세대의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바텀업 탈북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장관이 지난달 30일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 장관은 지난 한 해 탈북민은 196명으로 이 가운데 2030 세대가 50%였다면서 과거엔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했지만 최근엔 자신의 미래나 자유를 위해 탈북하는 게 큰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요,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 톱다운 탈북 패턴이 자녀가 부모를 설득해서 탈북하는 바텀업 탈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유세계를 보고 나면 북한에 가기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북한 내 엘리트 계층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 북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사건이 가족 중 30대 자녀가 부모와 가족을 설득해 주도적으로 탈북을 기획한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우리 국민과 정책 당국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통일 비전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근 잇따라서 2030 세대의 북한 병사 그리고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해서 북한 내부의 동요 이걸 알게 했는데요. 이 같은 탈북민들의 귀순 유도 작전에 기여한 우리 군병사 2명이 아주 후한 포상을 받게 됐다고 해서 또 화제입니다. 무려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 소속 우모일병과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일병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가 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는 16일이 최대이지만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장성급 지휘관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우모일병은 앞서 지난달 20일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넘어온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 유도 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모일병은 지난달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 유도 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일병 소속 부대는요, 박일병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포상휴가를 떠날 때는 차량도 제공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우일병 소속 부대 역시 우일병을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고요. 우일병한테 육군 참모총장 표창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이 탈북 패턴이요.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 톱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의사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에서 2030 세대의 자식이 부모를 설득하는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설득을 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그런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같은 북한 내부의 어떤 의식 변화, 이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의 변화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게 지금 김 장관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겠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아마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나름대로 본인들의 좀 남한보다 좀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의 MZ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차별, 특히 거기다가 외부 세계의 어떤 정보를 많이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K-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숨을 건 탈출들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사상 교육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최근에 북한이 보면 휴전선 부근에 장벽도 설치하고 하는 게 결국은 탈북 방지용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우리도 정말 앞으로 이 북한의 MZ 세대를 겨냥을 해서 뭔가 어떤 대북 활동들 또 이 귀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함경도가 가장 탈북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과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몰래 무역을 하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과거의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로 변하면서 희망을 찾아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